정두웅 무술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20번을 찍어도 한 회차 분량의 수당만 지급됐는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나서는 몸에 불을 20번 붙이면 20번의 수당을 받는다고요. 노조가 만들어진 후에야 정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건데요.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10% 안팎으로 노동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노동조합을 가입해 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낮은 조직률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는 쓰여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많이 가입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헌법이나 아니면 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87년에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권리를 실제로 현실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다 또는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하는 어떤 위험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하면 불법 파업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여성 노동자, MZ세대 노동자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많이들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이곳 제빵기사들은 몇 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임종린이고요. 노동조합은 지금 7년차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초창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노조 가입을 하면 이력이 남아서 이직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회사 내에서의 어떤 진급차별이나 여러 가지 괴롭힘은 당연한 거고 민주노총은 나중에 되게 폭력적이어서 무슨 빠따 들고 쇠파이프 들고 하는 애들이다 하면서 가입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도 했고 2017년 제빵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회사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나서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임종린 지회장도 53일이나 단식을 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런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하며 여성 노동자로서는 최장기 고공농성자라는 슬픈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는 석연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리 회사의 사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회사가 불이 나고 이제 저희를 재고용하는 거 없이 그냥 청산한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희들과 함께 이제 싸우는 모습에서 약간 이제 좀 달라 보이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공장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입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 니토덴코가 소유한 자회사로
2003년 구미에 공장을 설립해 LCD 패널에 부착하는 평강 필름을 생산해 왔습니다. 두 여성 노동자는 여기서 필름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일을 했다는데요. 2022년 공장에 큰 불이 나자 니토덴코는 한 달 만에 공장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평택 공장에서는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들은 평택 공장으로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회사의 배신감이 되게 크고 회사는 저희의 노동자의 이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말을 좀 저는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화가 나서 투쟁을 결심했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직원이라 생각했으면 그 회사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우리를 버렸다는 것뿐이 안 되고 자기 이익 때나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는 부분인데, 계속 투쟁을 하는데 이 공장까지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서 특히 마지막이다. 나는 어떻게든 공장을 지켜서라도 고용 승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서 그래서 올라오게 됐어요. 회사는 거대한데 노동자 하나는 정말 작거든요. 노동자 한 명이 목소리를 내는 건요, 웬만하면 그냥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론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거기를 좀 통하면 그래도 내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사 안에서의 노동을 했는 사람들은 이게 부당한지를 모르고 일을 한다. 그냥 그곳에 고립돼가지고 그 일만 하면서 그걸 이제 지내야 됐는데,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노동자의 힘듦을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개선하고 싸우고 헤쳐나가고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노동조합 슬로건이 혼자가 아닌 우리였었거든요. 지금도 그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일단 저희는 프랜차이즈에 점포 하나에 한 명 내진 2명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매장 안에 혼자 갇혀가지고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내가 회사 안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얘기하는 게 혼잣말이 되지 않게끔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노동조합이 좀 지금 시대엔 좀 필요한 이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계속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말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는 이 권리의식이나 인권의식이 많이 약하고 여전히 그다음에 많이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온시하는 시각이나 교육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면 어느 교실에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반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이것은 과정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미디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공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면, 또 거꾸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제 참여하게 만드는데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쓰여져 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노동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실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